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고고TV를 보시는 분은 어떤 정파, 어떤 지지자라도 자율구독료 한 달에 몇만 원 시간 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한일 회담의 후폭풍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웬만하면 고고TV가 큰 방향은 맞아요. 큰 방향은 맞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받은 거 없이 다 줬다. 그 언론에서 그 뉴스에서 말하기를 평론가들도 그렇고 현금 주고 어음 받아왔다 했는데 현금만 주고 어음도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데요. 이번 영상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김기현과 국힘인데요. 두 세력 다 퇴출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죠. 없애야 됩니다. 최소한 이재명만큼은 없애야 되는데 이 한일 협상을 보면은 대단히 우리한테 모욕적인 건 맞아요. 굴욕적인 건 맞는데 다행히 기시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보궐선거 끝나고 화합의 메시지나 또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또 상응한 조치를 하면은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이 그래도 덜 창피할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일본의 역사와 현대사를 보면은 일본 애들은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걸 발판으로 전후복구를 이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민주당 애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국힘과 윤석열을 비난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승산이 없죠. 지금 한일 그 협상 때문에 국힘의 지지율이 폭락 떨어지고 있죠. 윤석열 지지율도 그렇고, 이걸 기사회생으로 삼아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겠다 하는 그런 환상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현재 체제로 가면은 국힘은 망합니다. 망하는데, 민주당은 정비가 됩니다. 정비가 돼요. 기시다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난리가 났죠. 윤상이, 윤 대통령이 진짜 마음에 들었다. 내가 방안을 하면은, 답방을 하면은, 한 잔 더 하자. 한 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셔틀 외교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 일본 재계들도, 윤석열 리더십에 용기를 얻었다. K 컨텐츠 참 좋다. 그리고 일본 재계와 기시다는 또 윤석열과 기시다는 겨울 연가와 설렁 탱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일본 문화를 배척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일본 기술을 배척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상당해요. 약 70%가 한일 회담은 이게 굴욕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굴욕적이다 그러면은 이 국힘과 용콘대는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이 성과만 말했으면 안 되고 성과가 없다니까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의 학생 양아치도 그렇고 김태효가 김성환이는 그렇고 김태효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놨더니 일본 정계와 재계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것이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다. 아주 염장을 질러요. 어제 박진희도 나오고 또 며칠 전에 김성환에도 그러고 또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김태효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독도 위안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힐 수 없다 이러죠. 그럼 독도 위안부는 언급이 됐다는 거죠. 어제 그저께 제가 영상 올린 그대로. 그리고 논의가 없었다는 거죠. 언급은 됐었는데 쟁점이 아니었고 논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민주당 놈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죠. 정의 구현 사재단 애들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또 22일부터인가 벌이겠다고 또 지랄 발광을 해요. 그리고 벌써 민주당 이재명의 주도로 진보와 또는 그 진보 대학생들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들어갔죠. 이거 가지고 퇴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진보층이나 또는 좌파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민주당 놈들이 아이고야 윤석열이가 폭탄 좀 알아 드시고 이게 외교 성과라 그러느냐 위안부 독돈 거론을 일본 NHK하고 교토하고 일본 장관들이 관방장관이나 외무상이 위안부 독도가 거론됐다고 보도가 하는데 일본에서는 윤석열은 명백한 진실을 밝혀라. 응? 대통령실은 논의가 안 됐다고 강변만 한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게 아이고 미치겠다. 숨찹니다. 숨차. 일본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에 상륙한다. 대한민국에 상륙한다. 일본 총독부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해야지.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일본에 3분의 1 정도 가 있는데 국력을 비견하지도 못했던 조선 말에 일본이 100이면 우리나라는 1도 안 됐을 거예요. 당시에 일본 군합발을 지금 재현될 일도 없고 이놈들이 너무 오버한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국힘을 공격해서 윤석열을 공격해서 지들이 살려 그런다는 거죠. 아니, 싹 없애버려야 돼. 민주당도 없애고 국힘도 없애야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응? 그러면은 이런 거를 민주당 애들이 말을 하면은 민주당의 대표는 지금 이재명이고 생양아치고 그 다음에 국힘의 대표는 꼴통 김기현이니까 이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힘은 더 피곤해요. 솔직히.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놈은 그냥 지가 살기 위해서 오만 찹스러운 말을 다 이 한일 회담에 쏟아내고 또 한 놈은 지가 살고 윤석열을 옹이한다고 또 이 지랄 발광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는 거죠. 지금 김기현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전 국민의 총선 못 이긴다는 게 전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죠. 국민들은 저 민주당 놈들 싫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국힘을 좀 지지했었는데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주 진행적인 폭력으로 김기현이라는 놈이 나와서 꼴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꼴통이더라. 진짜 꼬봉이더라. 둘 다 싫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한이 드는 게 많아요. 지난 대선 후에 대선 때 안철수는 단일화를 안 했어야 돼요. 단일화 안 했어야 돼요. 그것도 그래. 단일화 안 했으면 질 건데,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고 있을 거니, 그것도 그래. 아주 회한이 들어요. 응? 이 김기현이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지지율도 이게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지지율 끌어올릴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60대 후반 70, 80대들만 지지하고 경북 일부만 지지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허탈감을 갖고 기분이 더러우면은 여당에서는 자제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은 어쩔 수 없었다. 좀 기다려 봐달라. 응? 윤석열의 진심과 우리 이 국힘의 진심이 이러니 국민들이 불편하신가 안다. 위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싸우는 거야. 용콘대하고 이 공학적으로 싸우죠. 우리의 지금 민주당과 좌파다. 또 좌파놈들은 저거 무너뜨려야 된다. 국힘과 윤석열. 이 미친놈들이야. 그럼 국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한일 협상 이거 96회담은 이명박 초기에 광우병 사태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광우병 사태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민주당 좌파들의 촛불 시위가 이상했다는 걸 지금 알게 되니 이게 휘발성을 덜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우병과 비슷해요.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국민 자존심, 광우병이나 이거나 우리가
미국 소고기 못 먹어서 내송송 구멍타기 될 것이냐? 그거나 우리가 얻은 것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문제를 왜 쑤셔가지고 윤석열이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이런 짓을 했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 애들은 지지율을 빼려고 노력하겠죠. 좌파, 진보, 중도층들은. 그러면은 국힘에서는 국민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국민들한테 엎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국힘 애들이 더 달려들어. 조선중앙을 보면 말이죠. 칼럼 와 조선일보 대단하더라고. 사설 칼럼 일반인 칼럼 다 그냥 이걸 억강부약하면서 민주당의 반일 민주당의 반일 선동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데 그 노 뭐라고 있죠 왜 그 철학자 뭐 30대 그놈도 그러더라고.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김기현이라는 놈이 한일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민주당한테 수구 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이다. 미친놈이야. 국민들한테는 수구 꼴통이라고 매김당한 게 국힘이에요. 국힘. 근데 수구 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이다 하고 민주당도 그래. 민주당은 수구 꼴통은 맞지만은 국힘처럼 이런 식으로 수구 꼴통은 아니죠. 민주당은 근래 그냥 응? 이 기가 차요. 이재명은 닥치고 반일 행태를 하고 있다.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다. 맞죠?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 공학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이겨요? 벌써 민심은 떠났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당할 수뿐이 없어요. 광우병의 추억을 갖다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 근데 국민들은 국힘을 개탄스럽게 보잖아요. 그래 김기현은 얘는 아무 깜냥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제 그 38 전당대회고 이제 한 12일뿐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극우 꼴통 쪽으로 가고 태극기 부대하고 어울리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현주가 그냥 지금 내가 이현주 얘가 날카로워요. 그리고 대단히 김대중의 선비 정신과 그 다음에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애가 이현주예요. 요새 그냥 여기저기 공중파나 또는 종편에는 안 나오고 유튜브 돌아다니고 또는 페이스북으로 그냥 한을 풀어내요. 이럴 줄 몰랐다 윤석열이. 그죠? 근데 이현주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있죠. 권력 지향적이에요 얘도. 그런데 요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현주 말이 맞기는 맞아. 위안부 문제든 강제동원 문제든 상대가 사과든 변제든 안 한다고 우리가 급할 게 없었다.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자, 피해자라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었다. 맞아요. 집행할 수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상대도 빚진 마음으로 산다. 왜 우리가 급했나. 이거 왜 다들 독설을 퍼붓죠? 근데 요새 전유옥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효기가 그 지 말로 그 할매가 지가 일본 전문가 아니에요. 일본은 없다. 도쿄 특파원 몇 년 하고 나서 그거 그 표절한 책이지만은 전효기 안 나오더라고. 미친다. 이거 정계 재편돼야 돼요. 정계 재편돼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국힘이 이길 수도 없고 누가 먼저 튀어나오고 누가 먼저 중원을 차지하느냐가 1년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